2025년 9월 7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627 대책에 이어 현 정부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7 대책의 핵심 내용은 규제지역 LTV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제한, 그리고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택 수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 중입니다. 즉,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지방은 2022년부터 큰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서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방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나 수도권은 100% 이하이며 2019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서울 수도권 공급은 크게 줄었습니다. 향후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주담대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현재 강남권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이제 4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억 내외의 주택 구매 시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27 대출 규제로 인해 6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 3구와 용산구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13억 이상이므로 이번 LTV 규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 등으로 규제 지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우려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매매와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0%로 사실상 대출을 전면 제한하였습니다. 보증기간마다 달랐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하였습니다. 서울 보증보험 기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주택금융공사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전세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오르면 이는 곧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방안으로 수도권 내 2억 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 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가를 마련해 두고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면 줄어든 한도만큼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호, 수도권의 135만 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공공택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파는 대신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게 되면 그만큼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공공공급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채가 많은 LH의 자금 조달 여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심은 많은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을 원하는 곳입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노후된 공공청사, 사용하지 않거나 통폐합된 학교용지,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을 개선하여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하고 이주관리, 상가 쪼개기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 후에 더 강력한 후속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6.27 대책과 9.7 대책 모두 서울 수도권 중심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대책이나 시장 상황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예산에 맞추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